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7S 모델이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7S 모델은 기본적으로 환경 분석에서 사용됩니다. 내부 환경 분석이죠. 그런데 이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 7가지를 점수화해 갖고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가 측정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저 최재용 씨, 그러니까 뭐 제가 2015년도에 7S 중 공유 가치를 제외한 6가지 요소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공유 가치는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경영 성과의 영향 정도를 연구 모형을 통해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학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게재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 내려는 7가지의 모형을 그 중에서 공유 가치 하나를 뺐죠. 공유 가치를 하나 빼갖고 6가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이 경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운영 성과, 고객 성과, 재무 성과 3가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유용하다는 결론이 났겠죠. 그러니까는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 현장에서도 보면은 이 7가지의 항목을 갖고 그 기업을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제 기법들이 그렇게 응용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좀 유연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냥 한번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7S 모델 중에서 지금 왼쪽, 여러분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6가지 전략, 구조, 시스템, 그리고 스타일, 구성원, 기술. 여기 여러분들한테 딱 적용시킬 부분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전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구조를 갖고 계신가요? 시스템을 갖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측면은 전략 부분은 약간의 연관성이 있지만 구조와 시스템은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스타일, 여러분들의 능력과 기술, 스텝과 스킬,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공유 가치라는 매개 변수,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영향 정도, 남들한테 영향 정도, 아니면 사회 진출의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걸 갖고도 7S 모델을 갖고도 여러분들에게 일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 있는 스타일, 그 다음에 스텝, 스킬 3가지 측면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맨 위에 있는 전략, 이 부분을 한번 얹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 이 전략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신다면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맥킨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자, 맥킨지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맥킨지는 미국 시카고에서 설립된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고객을 정부, 비정부 단체, 그리고 민간 부분 등 기업이 되겠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9,000명 이상의 컨설턴트와 2,000여 명 이상의 인구 및 정보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으며 60개 이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출처를 명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맥킨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나나요? 시험에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건 해석이 되죠. 구글 링크 통해서 다 해석이 되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맥킨지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시야가 많이 넓어질 겁니다. 저도 한 4년 전에 맥킨지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기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맥킨지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긴 했었는데 딱 들어가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5년 전이네요. 5년 전에 좀 공부를 하면서 맥킨지 홈페이지를 가보고 야, 얘네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구나. 상당히 글로벌 회사구나. 내가 알았던 회사보다 더 큰 회사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 맥킨지 국내 홈페이지를 꼭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 맥킨지 홈페이지 방문을 딱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국내 회사의 홈페이지보다 외국 회사의 홈페이지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이나 어떤 도식화 자료는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제가 파워포인트 구성은 대체적으로 굴림책, 맑은 고딕책을 이용을 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단어가 이 글자체가 맥킨지에서 만든 글자체인 것 같아요.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예쁘게도 적혀지는구나. 우리가 이 강의를 할 때 이럴 때도 좀 글자체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작권이라든가. 근데 제가 지금 맥킨지를 소개하기 때문에 맥킨지 글자체를 소개하는 거 역시 그렇게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의 단어들, 그 다음에 문장에 구성된 이 폰트라고 얘기를 해야 돼. 글자체를 보면서 어떤 맑은 고딕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이렇게 스스로 작업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맥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 현장에서 실무자들에게는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생소하죠. 경영 컨설팅 회사로 정말 친숙한 회사고 이 가끔 맥킨지 소속의 그 컨설턴트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만나기 좀 어렵죠. 그리고 홈페이지의 발간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컨설팅 수행 실적을 확인하는 것은 새롭고 넓은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언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터트레거가 개발한 전략 실행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 컨설팅 기업이 또 나오죠. KPMG. 이 회사는 애플 컴퓨터로부터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를 파악해 줄 것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성과 측정 시스템 개발을 의뢰를 받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86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이론이고 모델입니다. 경영 되게 빠르게 운영이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서는 제가 대학 때 배우지 않은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화한다. 새로운 기법들이 계속 등장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결국 무슨 얘기인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이 내년이면 다른 내용으로 싹 바뀔 수가 있어요. 흐름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BSC가 요새 의외로 많이 쓰여요. 정부에서 수행하는 컨설팅 보고서에 BSC가 나옵니다. BSC로 구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SC 균형 성과표라는 거 조금 익숙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핵심은 재무적인 통제에만 의존하는 기업 운영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을 조합해서 우리의 역량을 평가해보겠다. 이런 발상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재무적 관점, 수직 축의 비전과 전략, 학습과 자원의 관점, 고객 관점, 프로세스의 관점, 이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먼저 단어부터 7S 모델도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7S 모델과 균형 성과표 이 부분을 단어적으로 친숙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전과 전략. 우리 비즈니스의 전략과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학습과 자원의 관점, 우리는 어떻게 학습하고 비즈니스의 개발 잠재력을 장려해 나가겠는가, 증진해 나가겠는가, 이런 개념이죠. 자, 고객의 관점, 우리는 우리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하겠는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고객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이렇게도 세 변형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프로세스의 관점,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부분도 좀 활용한다고 얘기했죠. 이 비즈니스 기획에서 이용되는 도구들 있죠.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폭넓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설명하는 내용에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이해폭이 더 빨라질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균형성과표는 전략 수립시와 별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적자원 분야에서 보상체계 설계 등에도 활용된다. 즉, 인사평가 후 우수성과자들에게 어떻게 직급이나 인센티브를 줄지를 고민한다. 이런 내용이죠. 따라서 이를 활용해 자신이나 조직의 문제를 측정하는 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무적 관점. 나의 재정적 목표는 얼마야? 어느 수준이야? 어느 수준이면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비전과제자. 삶의 최종 목표는 뭐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은 뭐야? 난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 내 인생 목표는 무엇인지? 이렇게 가치관 측면에서 한번 이것을 교차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학습과 자원의 관점. 자, 먼저 고객의 관점을 설명을 드리면 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프로세스의 관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의사결정 측면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무적 관점, 비전과 전략, 고객 관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어떤 학습 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내용과 다음 부분 2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에 이 내용들은 제가 직접 컨설팅을 수행한 회사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회사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컨설팅을 하면서 이 BSC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실 요새 7S 분석보다는 BSC 요구를 많이 하는 게 있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설명드리겠지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적 관점에서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무적 관점.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이익 잉여금이 얼마다, 유동 비율이 얼마다, 그 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몇 %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사실은 재무적 관점은 당해년도 하나를 갖고 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 발생이 돼요. 최소 3개년도를 놓고 증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3년 전에 비해서 증가됐네, 줄어들었네, 감소됐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매출액이 3년 전에는 500억이었는데 지금은 100억이야.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있겠죠.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근데 3년 전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은 100억이야. 성장의 비결은 뭘까? 어디서 이런 성과가 났을까? 어떤 전략이 먹혔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3개년도, 재무적 관점은 비교적 가급적 3개년도 정도를 비교를 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비전과 전략. 제가 모 회사를 갔는데 우리나라 가전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재죠. 중간재를 납품하는데 이 사장님께서는 우리는 완제품을 한번 생산해보고 싶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대표이사 마인드는 뭐죠?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화 의지로 제가 그걸 표시를 했고, 지역 경제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회사가 수도권까지 진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역부터 공략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마인드죠.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그 스태프들 중에서 뭐 임원, 직원들을 만나뵀는데 기업가 정신도 투철하고 시장 개척 의지,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의지가 정말 높더라고요. 정말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야, 저렇게 기업을 만들어서 수백 명의 직원의 어떤 그 월급을 줘가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감내내는 거,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업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모를 고통, 고충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라서 근무를 하게 되지만 그 경영자나 CEO들의 어떤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어떤 애타는 심정,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와닿지 않는 지시, 이런 부분 갈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학습과 자원의 관점에서 이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 그리고 브랜드 제품 출시에 대한 임직원들의 자신감, 이 부분을 저는 봤어요. 그 열망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주기만 하면 이분들은 배우겠다, 그 다음에 다른 기업과도 협력하겠다, 이 마인드가 엄청났습니다. 지속적인 자체 브랜드 제품 출시에 대한 가능성 타진, 계속 타회사하고 협력 사업을 해야 되죠. 어떤 제품을 완품을 만들었을 때 하나의 기술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체 기술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어떤 기술은 협력을 할 것인가, 외부 조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공동 개발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 단계가 있겠죠.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어요, 정말. 그리고 이종 업종 간에 대해서 협력 의지가 상당했습니다. 학습과 자원의 관점에서 저는 가장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고객의 관점, 광주광역시 에어 가전 브랜드, 공기청정기에 대한 어떤 사업 진출을 열망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와 교감할 상품 개발 출시, 그래서 광주를 시작해서 국내 해외 시장까지 한번 진출해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기청정기 차량용 나오고, 개인용도 나오고, 가정용 나오고, 사무실용도 있고, 천장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분화되고 있는 어떤 소비자 수요를 어떻게 자기네들은 뚫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고객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공정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직접 생산한 적이 없어요. 유사한 제품에 대한 중간재를 납품한 경험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디셔너,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일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 부품을 많이 납품했던 경험을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기업에서 요구되는, 납품받는 회사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실시간 빠른 기간 내에 만들어서 그걸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생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존을 해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과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B2C 시장 제품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전자제품이나 가전에 들어가는 각각의 기술들을 이분들이 조합하면은 충분히 고객들과 접할 수 있는 B2C 제품,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역량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 상향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참 놀라웠습니다. 많이 배웠죠.
컨설팅을 하면서 저는 마음에 대한 부담을 많이 졌습니다. 정말 성장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제조회사 내부 역량 컨설팅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